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무겁지만 가벼운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 근로소득자의 영원한 숙제죠. 바로 회사를 미치도록 뜨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젊은 사람들이 요즘 그런 관심거리가 부자 되기, 뭐 저축 많이 하기, 아니면 퇴사하기,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회사를 떠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는 있고, 그리고 나는 언젠가 회사에서 나와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 젊었을 때는 내가 40대, 50대가 금방 올 거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개 이제 정년이 다가왔을 때 아니면 정말 내가 회사를 관둘 나이가 점점 눈앞에 보인다 싶을 때 이 부분을 좀 깨닫고 그제서야 좀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물론 좀 저랑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도 너무 욕하지 마시고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회사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들 다니기 싫어하죠. 우리가 모두가 다 금수저는 아니에요. 부모한테 물려받을 재산이나 건물이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흙수저라면 나는 반드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준비라는 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준비는 회사를 다니면서 되는 게 아니고 회사를 뜨고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준비가 가능하다. 회사 다니면서는 제2의 삶을 살기 위한 워밍업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20대 때일수록 깨달으면 제일 좋고요. 좀 늦게 깨닫더라도 한 30대는 되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40대가 되고선도 못 깨닫는 아기 어른 같은 분들이 좀 계신데 좀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이제 회사를 좀 다니다 보면 눈에 보일 거예요. 내가 이 회사가 5년짜리다 10년짜리다 혹은 그래도 조금은 오래 다닐 것 같다, 여기는 1년뿐이 못 다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과 판단이 드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5년짜리다 10년짜리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미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이직할 준비를 할 게 아니라요, 자격증을 딸 게 아니라요, 내가 회사를 나와서 나만의 일을 할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꼭 제가 회사 당장 관두고 이런 말을 하면 회사 당장 관두고 사업할 준비부터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은 맞지만 조금 과정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회사 관두고 사업하세요라는 약간 뉘앙스는 여러분들이 잘 다니고 있는데 제가 관두고 그 다음에 사업해라, 사회 무조건 좋다라고 밀어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국 제가 겪어보고 들어온 바, 그리고 또 제 주변들의 경험을 종합해본 결과로는 결국 회사를 나올 때쯤에는, 그게 나이가 몇 살이 되든 간에 나올 때쯤이면 뭐다? 내가 내 일을 할 때쯤 나오게 되더라라는 게 제 결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직은 의미가 없다. 이직은 결국 그냥 비등비등한 연봉에서 내가 조금 더 몇십만 원 더 받네, 덜 받네 정도가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걸로 삶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어도 내가 미래를 그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결국 미래를 그리고 미래를 윤택하게 하는 거는 회사 생활이 아니라 회사를 퇴직하고 그 후의 삶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점을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런 컨텐츠를 만든 거니까요. 너무 나와 생각이 달라도 욕하지 마시고 재밌게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를 뜨고 싶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젊은 친구들이 MZ라고 부르는 분들이 회사를 뜰 때는 이런 이유일 겁니다.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라는. 그리고 직장 상사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만 보면 갈굽니다. 저를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직장 상사가 너무 일을 못하는데 제가 이걸 직장 상사라고 따르고 일을 해야 될까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든지, 복지가 좋지 않아서 남들은 뭐 주말에도 쉬고 야근 없고, 그리고 뭐 헬스 한다고 하면 운동비도 지원해주고 영어 배운다고 하면 영어 학원비도 대준다는데
우리 회사는 전혀 알짤 없습니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라든지 이직해보면 해보니까 내 업무랑 좀 많이 다르네요. 저는 디자이너로 왔는데 디자인 업무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시키네요. 전화도 받으라고 하고 CS 업무도 시키고 마케팅 업무도 시키네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라든지 네, 이런 게 자기 불만인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뜨고 싶은 이유가 보통 MZ들이 요 안에서 저는 대개 다 포함이 된다, 90%가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거는 잘 생각해 보면 불만입니다. 불만. 이 불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요? 나만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거나 평등하다라는 조건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불만인 확률이 저는 높기 때문에 이런 이유는 절대 이런 이유로 회사를 관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회사를 관두는 이유는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보자 이거죠. 회사를 떠야 하는 이유는 저는 딱 두 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일을 해보니 이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해볼게요. 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던 부업이 본업이랑 수입이 비슷해지거나 더 커질 때, 이제는 내 사업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 요거 두 개 내에서만 회사를 관두고 나와라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회사는 내 개인 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캐시 플로우일 뿐이다. 그걸 꼭 깨달아야 되는데, 젊은 분들은 마치 내가 이번에 300 벌고 다음 연봉 협상 때 350만 원 올려준다고 하면 관두려는 이유도 사라지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나를 대우를 해줬네. 350만 원이면 다닐만 하지. 라고 하면서 나를 위로하면서 다시 나를 회사에 맞춰서 그대로 끼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내년 연봉 때는 안 오르거나 내가 기대치 한 거만큼 오르지 못하면 그때서야 다시 이직 준비를 한다고 하며 자격증 공부라든지 신세 한탄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모든 게 다 똑같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돈을 더 많이 주고 싶다고 말을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회사는 돈을 버는 곳이고, 사장도 자기 개인 사업자라면 더 돈을 벌고 더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더 펑펑 주려고 하지는 않는 게 회사의 성격이고 사장의 성격이다. 이 본질을 좀 머릿속에 먼저 넣어놓고 회사를 좀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회사는 뭐다? 내 개인 사업 진행할 때까지만 다니면 되는 곳이다. 학원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분명히 심플해지거든요. 제발 연봉 1년 연봉 협상 때 조금 더, 혹은 마음에 들게 올려줬다고 해서 나의 마음을 바꾸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회사를 떠야 하는 이유가 이렇게 두 가지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는 사업소득을 일으켜야겠죠. 부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소득을 일으키는 방법은 분명히 두 가지일 거예요. 자본이 있을 때랑 자본이 없을 때랑 시작이 좀 하는 게 다르겠죠. 누구나 다 주머니 사정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본이 많으면 저는 이런 사업을 좀 부업을 해보고 시작을 하라. 회사를 다니면서 바로 임대사업이죠. 그리고 무인사업, 숙박사업 등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이 돈을 잃어도 조금 여력이 돼야 되는 경제력이 좀 필요할 겁니다. 저축력이 잘 되거나 아니면 내가 투자했던 금액이 좀 잘 굴러가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사업을 해도 저는 조금은 큰 피해는 없을 수 있다. 잃어도 여기 그렇다고 제가 막 몇 억씩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몇천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일부터 좀 해 나가면 자본 사업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사업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본 없이 시작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건데, 대표적인 게 요 스마트 스토어가 될 수가 있을 거고, 블로그, 유튜브, 아웃소싱 사업, 요 아웃소싱 사업도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죠. 그런데 위에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에 것보다도 더 밑에 것, 자본 없이 시작하는 경우가 더 레드오션일 겁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자본 없이 시작이에요. 자본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은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겁니다. 진입장벽이 낮다라는 거는 나만큼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만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주부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력 단절된 주부들도 하루 종일 아기 보내놓고, 아기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놓고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아웃소싱 사업을 하는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더
부업을 하는 직장인보다는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공들이고 더 노력할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레드오션이지만 저는 무조건 사업소득을 한 번쯤은 단돈 10,000원이라도 일으키고 시작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관둬질 그리고 때려칠 구상이 세워진다. 그냥 막연하게 그 정년쯤 돼서 내가 관둘 나이쯤 돼서 이제 그때서 알아보고 시작하면 되죠 라고 한다면 매우 오산이다. 큰 착각이다. 세상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회사 다닐 때부터 이런 자본 없이 시작하는 사업부터 해서 돈 10,000원이라도 창출해보자. 그러면 나의 플랜이 더 구체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저도 다 안다고요.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하면 다 아는데 그대들은 저의 퇴근해서 저의 내가 조금 이 힘든 저의 몸 쓰는 작업에 대한 나의 이 몸 컨디션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온다고요 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부업의 시작을 아예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류는 사실 퇴근해서 조금의 시간이라도 내서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물론 고된 일을 하면 굉장히 힘들죠. 원래 삶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아까 같은 레드오션에서 살아남으려면 당연히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가능성이라는 게 보이면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게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은 쉽죠. 물론 말이라도 쉽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라도 제발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퇴근하고 난 이후에 집에서라도 무언가 계속 구상을 하고 진행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길이 열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는 일 해보세요. 얼마나 몸이 힘든데요? 압니다. 힘들고 매우 벅찰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래 성공하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부자가 되는 건 매우 힘듭니다. 부업이라는 게 쉬우면 부업이겠습니까? 그냥 취미생활이지. 부업입니다. 부수적으로 하는 업이 돼야 될 직업이 되는 게 부업입니다. 때문에 제발 힘들어도 단 10분, 20분, 30분씩이라도 조금씩 시간을 늘려나가는 패턴이더라도 제발 나의 부업을 위해서 힘쓰는 무언가의 노력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가 일 관두고 시작하거나 심지어는 부업을 시작 중이고 소득까지 있는데 퇴사를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월급은 직장이 주는 마약이다. 그러니까 요 월급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그럴 거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월급은 정말 한번 맛을 들이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왜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업으로 600만 원을 벌어도 월급으로 250만 원, 300만 원 주는 안정감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월급으로 250만 원, 300만 원 버는 것보다 2배를 더 버는데도 왜 250만 원, 300만 원을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마약. 월급이 주는 마약 같은 이유가 다니기만 해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빨간 날은 정당하게 쉴 수가 있고 또 빨간 날이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연차 내에서 법적으로 당당하게 쉬어도 똑같은 250, 3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마약 같은 월급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절대 쉽게 관두지 못하는 거다. 사실 부업은 600만 원을 벌어도 어떻게 버는 거죠? 정말 개고생해서 벌고 있는 거다. 시간 투자 다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어쩌면 빨간 날까지 나와서 일을 하면서 개고생하다 보니 600, 700을 버는 거다. 월급보다 2-3배 버는 이유는 이렇게 개고생하는 것과 개고생하지 않아도 버는 250만 원과 느낌이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이럴 때는 과감한 좀 결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진짜 부업으로 2배 이상이 됐다. 이거는 무조건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야 더 비전이 있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도 비전이 생기고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도 내가 이걸 키워나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2배 이상이 되었다면. 더 키워나가면 나중에는 자동으로 이제 600, 700만 원이 버는 시스템이 분명히 될 텐데 그걸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퇴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제발 막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냥 부업이 내 업을 초과하면 나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심플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뜻 품고 한다고요? 아니에요. 셀트리온의 서정유 회장님이 그러더라고요. 깊은 뜻을 갖고 시작하는 성공한 사람은 몇 없다. 그냥 하다 보니 성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집중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해라 라고 말씀을 한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부업을 해보려고 하면 사소한 거에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정을 오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한다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옷을 판다라고 하면 이 옷을 파는 어떤 사업자명 하나 이름 짓는데도 정말 굉장히 오래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몇 주에서 심지어는 한 달 이상 걸린 사람도 있고 한 달 이상 걸려서 이름을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또 6개월 있다가 바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원샷 원킬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지 말자. 하다 보면 바꾸고 수정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뜻 품고 한 번에 부업을 잘하려고 뭐 사업자 명도 그렇고 아이템도 그렇고 돈이 굴러가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너무 한 원샷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하다 보면 삐그덕거리는 것도 있고 생각보다 더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너무 큰 뜻 품고 부업을 시작하려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시작이 되었다면 과감하게 나와서 그것을 계속 굴릴 생각만 해라.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나은 나를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직장에서 일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나를 너무 하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실력도 없으면서 내 앞에서 팀장 달고 나대는 것 같아서 너무 싫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제발 앞으로 목표만 좀 설정하고 나올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런 분들을 보면서도 노력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욕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그러면 바뀌지 않는다. 나의 주변이 바뀌진 않기 때문에 내가 바뀌고 내가 나와야 그 다음이 있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좀 타이트하게 설정을 하고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몇 년은 금방 지나가고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만 한다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표라는 거를 좀 정할 때 세부적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자녀를 내가 입학 전까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 전까지 뭐 2억, 3억을 모으겠다. 얼마 모으기. 아니면 1년 안에 내가 한 부업으로 하고 있는 이 부업을 1년 안에 급여의 뭐 절반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5년 안에 급여를 뛰어넘는 소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 아까 같은 앞에서 겪고 있는 이런 스모들은 그냥 버틸 수가 있다. 괴롭히고 무시하고 하대하는 거는 정말 나대는 거는 보기 싫어도 금방 몇 년은 내가 참고 버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뒤에서 칼을 갈고 여러분들은 나올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표라는 걸 정할 때는 이렇게 정해야지 그냥 부자가 되고 싶거나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라고 한 막연한 목표는 이거는 목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은 좋지가 않아요. 목표를 세워야 다음이 있는 거고 다음 나만의 미래가 그려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목표를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쪼개서 하다 보면 자신감이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쪼개서 하나하나 내가 이뤄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자존감이 지금 현재 바닥이 났거나 아니면 아까 같은 회사에서 안 좋은 일들 그리고 뭔가 회사를 탈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있을 때는 이렇게 목표를 쪼개서 하다 보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 있고 그러면 내 자신을 믿고 더 앞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내 자신에 더 뿌듯해하면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목표는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아니면은 주식이나 코인이라든지 좀 투자를 잘해서
한 번에 큰돈 목돈이나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나 좀 하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도 몇 년 안에 만들기. 그리고 자녀 입학 전까지 나의 소득 무엇으로 만들기. 나의 일 관두기 전에 뭐 어디까지 나의 일 배우기. 몇 년 안에 배우기.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1년 1년 해가 갈수록 회사 생활이 정말 즐겁고 재밌을 겁니다.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 팀장, 나한테 나를 갈구는 뭐 몇몇 사람들이 점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게 되는 그런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못되고는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와 가능성이 보일 때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걸 찾기 위해서라도 내가 회사를 빨리 떠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계속 회사라는 감옥을 탈옥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숟가락으로 벽을 파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짜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 회사라는 감옥을 탈옥을 못하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 나이 든다는 건 뭐 60대, 70대가 아닙니다. 40대 후반부터 빠르면 40대 후반, 못해도 50대 초중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고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면 가장 좋지만 20대에 깨닫지 못할 거니까 30대부터는 조금 회사를 빨리 내가 관두고 나올 무언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사의 사장님이 가족처럼 너무 잘 대해주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장은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잘한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면 조금 더 심플해집니다. 정말 가족같이 대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회사가 망하고까지 가족같이 대해주는 사장님은 없습니다. 결국 회사의 사장님도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다. 가족이 될 수가 없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 꼭 회사를 탈옥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자기 마인드를 관리를 하고 자기 멘탈을 좀 관리하면서 계속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회사를 관두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회사를 관두는 그날까지 힘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